청담동 완벽한 삶의 이면, 김민지 45은 삶은 겉보기에 완벽 그 자체였다. 이른 아침,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통유리창으로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녀의 아파트. 청담동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였다. 매일 아침 그녀가 눈을 뜨는 곳, 그녀의 삶의 무대는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의 직업은 유명 갤러리의 관장이었다. 그녀의 갤러리는 단순히 그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한국 미술계의 젊은 거장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세계에 알리는 통로였다. 그녀가 큐레이팅한 전시는 늘 화제를 모았고 그녀의 안목은 곧 시장의 흐름이 되었다. 우아하고 지적인 그녀의 이미지는 갤러리의 명성과 맞물려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남편 이성우 47는 망받는 건축가였다. 그의 이름이 들어간 건물은 모두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 철학으로 그는 건축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그의 회사 리엔 파트너스는 강남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이미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지혜라는 이름의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다. 지혜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다.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거쳐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는 부모의 재능을 물려받은 영리하고 아름다운 아이였다. 주말이면 화상통화로 안부를 주고받았고 민지는 지혜의 밝은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벅차오르곤 했다. 민지와 성우의 결혼 생활은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부부의 시간이었다. 성우는 일찍 퇴근해 민지를 위해 직접 요리를 했고 민지는 와인을 준비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의 한 줄을 공유하며 사랑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부족함 없는 물질적 풍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그러나 이 완벽한 그림에는 한 가지 공백이 있었다. 바로 성우의 어머니, 즉 민지의 시어머니였다. 결혼 후 20년 가까이 민지는 시어머니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성우는 늘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 병을 오래 앓으셨지.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그의 상실감을 위로했다. 시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성우는 홀로 절을 찾아 추모했고 민지는 그를 위해 조용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민지는 가끔 궁금했다. 남편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어떨까? 참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궁금증은 깊은 사랑과 신뢰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믿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삶의 표면 아래 거대한 균열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다. 평온했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킬 단 하나의 사건. 그것은 바로 걸려올 리 없다고 믿었던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민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과거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날 오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다. 민지는 갤러리 사무실에 앉아 다음 전시에 출품될 작품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고요한 공간에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그녀는 한 폭의 그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민지는 처음엔 스팸 전화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진동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결국 그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민지입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다. 마치 멀고 먼 과거에서 들려오는 듯 희미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민지, 야, 나다. 성호 엄마. 민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툭 하고 떨어졌다. 성호 엄마라니, 남편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던 그의 어머니가 아니던가? 민지는 순간적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혹시 사기 전화일까?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누구시죠? 잘못 거셨습니다. 민지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다. 민지야. 내가 성호 엄마다. 고은주, 지혜 할머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떨림 속에서도 진심이 느껴졌다. 내 아들 성호가 너한테 날 속였구나. 내가 죽었다고 했지? 민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머리가 복잡해졌다. 남편의 완벽한 거짓말,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 민지는 애써 침착함을 되찾고 다시 물었다. 정말 어머니세요? 성호 씨 어머니 맞으세요? 그래, 그렇고 말고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부재중이었다. 민지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에디슨, 의심의 씨앗.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처럼 남편을 배웅했다. 성호는 어제 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출근 준비를 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에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성호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민지는 서둘러 어제 전화를 걸었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적인 음성만이 그녀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민지의 심장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위아래로 요동쳤다. 그녀는 어제 성호에게 받았던 묘한 느낌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어제 저녁 성호는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민지가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밤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성호는 잔뜩 지쳐 보였다. 민지가 어디 있었냐고 묻자 그는 갑자기 지방공사 현장에 일이 생겨서 다녀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민지는 그에게서 묘한 술 냄새를 맡았다. 민지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다. 성호는 그녀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듯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여보, 무슨 일이야? 말도 없이 여기까지. 그냥 당신 얼굴 보러 왔어요. 민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힐끔거렸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낯선 통장 하나가 들어왔다. 통장에는 고은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매달 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꼬박꼬박 이체된 기록이 있었다. 민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어제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그리고 남편이 매달 500만 원씩 이체하고 있는 통장의 이름.
고은주. 민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죽었다고 말했던 어머니의 이름이 이 통장에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민지는 그 통장을 발견하지 못한 척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성호의 틈을 타 재빨리 통장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 전화에 해당 계좌에 대해 물어봤다. 은행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추궁했고 결국 이 계좌가 과거 이성호 씨가 살았던 강남의 한 아파트 매매 대금과 연관이 있다는 단서를 얻어냈다. 이 단서는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남편은 어머니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매달 거액의 돈을 이체하며 어머니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왜?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면서까지 그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일까? 그날 밤 민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가 20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이 남자의 얼굴기에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완벽했던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길은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뿐이었다. 오래된 편지와 은밀한 만남. 성호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주말, 민지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 성호가 잘 드나들지 않는 다락방을 뒤졌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들을 헤치며 한참을 찾던 그녀의 손에 낡은 가죽 상자가 잡혔다. 상자 안에는 성호의 어린 시절 사진첩과 함께 빛바랜 편지 묶음이 들어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편지 봉투에는 어머니께 라는 글씨가 정갈하게 쓰여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0년 전 성호가 건축가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무렵의 편지였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제 성공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이성호입니다.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머니 때문에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사라져 주십시오. 편지의 내용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성호는 성공을 위해 어머니를 외면하고 과거에 가난했던 기억을 지우고 싶어 했다. 민지는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성공과 명예에 눈이 먼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편지 더미 속에서 민지는 어머니 고은주 씨의 주소가 적힌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243번지. 민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차를 몰고 가평으로 향했다. 가평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고층 빌딩 대신 푸른 산과 맑은 강이 펼쳐져 있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한참을 헤매던 민지는 낡고 허름한 요양원 앞에 차를 세웠다. 호명 요양원. 민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민지는 요양원 관리인에게 고은주 씨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관리인은 고은주 어르신이요? 302호에 계십니다. 아주 조용하시고 착하신 분인데 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관리인에게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신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성호가 어머니의 존재를 숨기고 요양원에 가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자신의 완벽한 삶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민지는 302호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한 노인이 보였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쓸쓸해 보였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빛은 희미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민지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살아났다. 민지? 민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회한과 슬픔을 쏟아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은 그녀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남편의 끔찍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모두 알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어머니의 비극적인 고백.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요양원 밖 작은 벤치로 모셨다. 따뜻한 햇살 아래 민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성우 씨가 왜 어머니를... 어머니의 눈은 다시 촉촉해졌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치 1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희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이었지. 그때 성호가 자기 이름으로 첫 번째 건물을 지었어. 성공했다고. 나한테 와서 자랑을 하더구나. 그때 나는 우리 아들이 정말 대견했지. 그런데 그때부터였어. 성호가 변하기 시작한 게.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성호는 큰 프로젝트를 하겠다며 나한테 가진 돈을 모두 달라고 했어. 그게 내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아들을 믿었지. 내 아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하고 가진 돈 전부를 줬어. 민지는 돈을 가로챈 것이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실패했지. 아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더구나. 그때 성호는 나한테 화를 내며 그랬어. 어머니 때문에 망했어. 어머니가 그 돈을 쓰지 말라고 했어야지. 내 탓을 하더구나.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부터 나는 성호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지. 내가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호는 나를 창피하게 생각했어. 어느 날 성호가 나를 찾아와서는 그랬어.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서 살아요. 이제 어머니도 편안하게 살아야죠. 나는 그 말을 믿었지. 민지는 눈을 감았다. 성호가 어머니를 속였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니, 그리고는요? 성호가 나를 데려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 요양원.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지. 여기가 지옥이 될 줄은. 성호는 나에게 민지가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했어요. 민지가 자주 찾아온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걱정 말고 편히 계세요. 라고 했지. 나는 그 말을 믿고 너를 기다렸어. 하루 이틀, 한 달, 1년. 하지만 너는 오지 않았어. 성호도 오지 않았고. 어머니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나는 그때 알았지. 내가 버려졌다는 것을. 성호는 나를 이곳에 가두고 내가 죽었다고 너에게 말했던 거야. 그리고 내 집도 내 땅도 모두 팔아버렸지.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매일매일 너의 이름을 되뇌었지. 김민지, 김민지. 혹시라도 내가 너를 잊을까봐, 우리 지혜의 얼굴도 잊을까봐. 민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이 그녀의 완벽한 삶을 송두리째 거짓말로 쌓아 올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다가왔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고백은 그녀의 완벽한 삶에 뚫린 거대한 구멍이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그녀는 이제 진실의 차가운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컬리시 메이컬스 증거를 찾아서 어머니의 비극적인 고백은 민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성호를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버리고 모든 것을 속인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이었다. 민지는 복수를 다짐했다. 이 모든 거짓말을 끝내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그녀는 곧바로 한 친구에게 연락했다. 소송을 다루고 있었다. 민지는 친구에게 성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말했다. 민지야,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사기. 그것도 존속을 상대로 한 중범죄야.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해. 민지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움직였다. 가장 먼저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사설 탐정은 성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호는 어머니의 돈을 투자 실패로 날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돈으로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 속에는 성호가 한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최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거나 고급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여자는 성호의 회사 직원으로 밝혀졌고 둘은 이미 수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민지의 완벽했던 삶의 또 다른 균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모르는 새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민지는 정신을 다잡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녀는 성호의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했다. 성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그의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성호의 모든 파일을 뒤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성우는 어머니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팔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했고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그 서류들의 사본이 그의 컴퓨터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록들, 그리고 내연녀에게 선물한 명품들의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으로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지는 이 모든 증거들을 USB에 담아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녀의 22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잔혹한 증거물이었다. 그녀는 성호가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다. 그녀는 변호사 친구와 함께 성호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는 절차를 밟았다. 성호가 자신의 죄를 알고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어머니의 요양원 방에 앉아 민지는 USB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 담긴 파일들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억울함.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20년 동안 완벽했던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녀는 이제 진실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숨막히는 그녀의 성호가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민지가 가장 좋아했던 부부의 시간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와인 대신 차가운 진실만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성호는 평소처럼 웃으며 여보, 나왔어. 보고 싶었지? 라며 민지를 끌어안으려 했다. 민지는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그의 체온이 닿는 것조차 소름 끼쳤다. 성호는 민지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연극은 그만둬요. 더는 못 보겠으니까.
민지의 단호한 말에 성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무슨 소리야? 당신 왜 이래? 갑자기? 민지는 들고 있던 USB를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겉보기엔 평범한 USB였지만 그 안에는 성호의 모든 죄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어머니께 한 짓, 그리고 그 여자랑 찍은 사진들,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서류 위조까지 여기 다 있어요. 당신이 숨기고 싶었던 모든 진실이. 성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바싹 말랐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당신, 지금 나를 미행이라도 한 거야? 내 컴퓨터를 뒤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부드러운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바람까지 피웠으니까. 민지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싸움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성호는 민지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건 다 이유가 있어. 그 여자가 치매 걸렸다고 망령 들린 노인네가 당신한테 헛소리한 거라니까?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치매? 치매에 걸린 사람의 돈을 가로채고 위임장을 위조했어요? 어머니는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내연 관계를 유지한 것까지 전부 다요. 민지는 어머니가 해주었던 이야기를 되뇌었다. 성호는 민지의 말을 듣고 더욱 격분했다. 그는 식탁에 놓인 USB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바람피워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내가 이렇게 성공할 때까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당신은 내 옆에 앉아서 그림이나 그리면 되는 거였어? 그의 잔인한 말에 민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완벽한 삶은 남편의 이기적인 욕망과 거짓말로 쌓아 올린 허상이었던 것이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우리 이혼해요. 민지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성호는 비웃었다. 이혼? 당신이 이혼하면 뭘 할 수 있는데? 당신은 내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갤러리? 그 갤러리도 내가 돈 대줘서 만든 거 아니야. 당신 딸 유학비? 그것도 다 내가 번 돈이야. 당신은 그냥 내 옆에 있는 예쁜 인형일 뿐이었어. 민지는 성호의 잔인한 말에 굳게 다짐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가해자였다. 아니요. 나는 당신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법정에 서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밝힐 거예요. 그녀의 말에 성호의 얼굴은 공포로 변했다. 그는 민지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민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완벽했던 그의 삶이 이제 민지의 손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어녀의 기환,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 서모와의 숨막히는 대치 이후 민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단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성호가 출근한 틈을 타 필요한 집 몇 가지와 어머니의 물건들을 챙겨 조용히 집을 떠났다. 그녀가 향한 곳은 가평의 요양원이었다. 더 이상 어머니를 그곳에 방치할 수 없었다. 어머니, 저예요. 민지.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우리 같이 가요, 이제.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의 눈은 민지를 보자마자 기쁨으로 빛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민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민지는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서울의 한 고급 실버타운으로 향했다. 그곳은 쾌적한 환경과 전문적인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이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이곳에 모시며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시간을 되찾고 싶었다. 실버타운의 작은 방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서 민지는 곧바로 어머니의 치매 치료를 위해 유명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갔다.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를 진단하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의 따뜻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지는 매일같이 어머니의 방을 찾아갔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다. 성호가 건축가로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 딸 지혜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녀가 갤러리를 처음 열었을 때의 감격. 어머니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민지의 따뜻한 목소리와 눈빛만으로도 행복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호가 실버타운으로 찾아왔다. 그는 민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사라진 것을 알고 분노에 차 있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를 왜 멋대로 여기로 옮겨?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를 당신이 만든 지옥 같은 요양원에 계속 둘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제가 모실 거예요. 성호는 민지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다. 미쳤어? 당신이 무슨 돈으로 여기를 감당하려고? 당신이 어머니를 모시는 순간부터 당신 인생도 끝이야. 내가 당신을 그냥 둘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민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이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그녀는 성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것 당신이 곧 감당하게 될 테니까. 성호는 민지의 알 수 없는 미소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민지가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지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는 자리를 떠났다. 민지는 성호가 떠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기여는 민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겉으로만 완벽했던 삶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소박하고 진실된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남편의 모든 죄를 밝히고 어머니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주기 위해 더욱 강하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뜻밖의 제보자 김지영의 등장. 성호와의 대치 이후 민지는 변호사 친구와 함께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들은 성호가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기록,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민지가 확보한 USB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했다. 모든 증거가 성호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의 변호사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민지야, 증거는 충분하지만 성호가 모든 것을 부인할 수도 있어. 그의 뻔뻔함을 생각하면 물증 외에 그의 범죄를 직접적으로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때였다. 민지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 번호가 낯설었다. 김민지님, 이성우 건축가의 비리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김지영 드린. 민지의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뛰었다. 김지영. 그녀는 USB 자료에서 성호의 내연녀로 확인된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민지는 망설였다. 성호의 내연녀를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을 떠올렸다. 증언해줄 사람. 민지는 용기를 내어 김지영에게 답장을 보냈다. 다음 날 오후
민지는 한적한 갤러리 카페에서 김지영을 만났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김지영은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민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민지님을... 민지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러 와줘서 고마워요. 김지영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처음부터 성호 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저도 성공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성호 씨는 저에게 조만간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할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했죠. 민지는 담담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성호 씨가 저지른 모든 일을 알고 계셨나요? 김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성호 씨는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위임장 위조,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감금시킨 모든 계획을요. 그는 어머니를 걸림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다며 저에게 하소연하기도 했고요. 민지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걸림돌이라니.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하는 남편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성호 씨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감시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발설하면 당신 인생을 끝내버릴 거야 라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까가 두려웠습니다. 계약서에는 성호의 자필 서명과 함께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성호가 어머니의 정신적 상태를 악용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민지는 김지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더 빨리 밝혀질 수 있을 거예요. 김지영은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목격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성호의 모든 범죄 행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증언은 성호의 완벽한 거짓말에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민지는 갤러리 카페를 나서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20년 동안 덮여 있었던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성호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법정 진실의 심판대. 길고 긴 소송 준비 끝에 마침내 이성호의 재판이 열렸다. 민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의 옆에는 변호사 친구와 이제는 건강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는 어머니 고은주 씨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비록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법정 반대편에는 성호가 앉아 있었다. 완벽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췌한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한 눈빛. 그는 민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성호의 옆에는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는데 민지는 그의 변호사가 과거 성호와 함께 일했던 건축회사 법률 팀장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철저히 부인할 작정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민지 측 변호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매매 서류 위조본,
성우의 컴퓨터에서 복원된 이면 계약서, 그리고 성우가 내연녀에게 보냈던 메시지 기록까지.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들이 성우의 계획적인 범죄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우 측 변호사는 뻔뻔하게 반박했다. 피고인 이성우는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은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과 치료비로 사용된 것이며 이는 모두 효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는 성우가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헌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때 민지 자청 변호사가 다음 증인을 신청합니다. 라고 말했다. 법정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김지영이 들어섰다. 성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김지영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김지영은 증언대에 올라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저는 이성우 씨의 내연녀였습니다. 저는 성우 씨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감금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는 모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걸림돌이라고 불렀고 이 모든 일을 저에게 상의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술렁이게 했다. 성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나한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어. 저 여자는 나를 음해하려는 거야. 하지만 김지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성우가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며 주고받았던 이면 계약서와 그녀에게 협박했던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그녀의 증언은 성우의 완벽한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선 것은 어머니 고은주 씨였다. 그녀는 치매로 인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민지가 건넨 오래된 편지들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판사가 이성호 피고인이 당신을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가로챈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자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침묵의 증언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했다. 판사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를 위로했고 성우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 이성호는 존속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가 명백합니다. 성호는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진정한 뉘우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덮여 있었던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안도감과 어머니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준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법정은 그녀의 완벽했던 삶을 무너뜨린 심판의 장이었지만 리엠 파트너스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그가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10년 동안 쌓아올린 그의 완벽했던 삶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민지는 재판이 끝난 후 그를 찾아갔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모든 말들 기억하죠? 당신은 내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 당신에게 돌아갈 줄은 몰랐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20년의 세월 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성호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만이 가득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그는 민지를 원망했다. 민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당신 인생을 망친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인생을 망쳤어요. 어머니를 버리고 나를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짓밟았으니까. 당신의 불행은 모두 당신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성호와 대화를 이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나를 지우세요. 그리고 당신이 했던 모든 죄를 반성하며 살아요. 민지는 성호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과거의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청담동의 펜트하우스는 팔렸고 갤러리 운영권은 그녀의 친구에게 넘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삶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와 어머니라는 소중한 존재가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다. 화려한 갤러리 대신 그녀는 집 한쪽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평온해 보였다. 민지는 어머니의 그림을 보며 그녀의 내면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감정들을 발견했다. 딸 지혜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혜는 민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힘들었지. 왜 혼자 감당했어? 민지는 딸을 끌어안고 말했다. 아니, 엄마는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 진짜 엄마의 삶을 살 거니까. 엄마 옆에는 네가 있고 할머니가 있잖아. 지혜는 아버지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복학을 잠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 그녀는 어머니와 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삶은 붕괴되었지만 그 자리에는 진정한 행복이 싹트고 있었다. 이너스테이트 3.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성호와의 모든 소송이 마무리된 후 민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청담동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갇힌 갤러리 완장이 아니었다. 대신 어머니와 딸 지혜와 함께하는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선택했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서울 외곽의 조용하고 아담한 주택이었다.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민지는 그곳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었다. 민지는 갤러리 운영을 완전히 접고 집 한켠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에 전념했다. 치매 증상으로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는 물감을 손에 묻히고 붓을 쥐는 동안만큼은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어머니의 그림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숨겨왔던 순수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그림을 보며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딸 지혜는 아버지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유학을 잠시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지혜는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함께 산책을 하며 할머니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세 모녀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빛나고 소중했다. 어느 날 민지는 어머니의 그림들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고은주 여사의 첫 번째 그림 일기라는 이름으로
작은 동네 카페에서 열린 전시회였다. 화려한 갤러리도 유명한 평론가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온기와 진심만이 가득했다. 전시회에는 동네 주민들과 민지의 지인들이 찾아와 어머니의 그림을 보며 감동했다. 민지는 그들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에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성호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의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은 민지의 소식은 그에게 깊은 후회와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가 버렸던 어머니는 딸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가 무시했던 민지는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소중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다. 성호는 자신의 탐욕과 거짓말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민지는 가끔씩 성호가 생각날 때마다 어머니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에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는 성호의 잔인함과 거짓말을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와 딸을 위해,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해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삶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민지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고 아름다웠다.